네, 이번 강의는 컨테스티드 옥션 제 7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위크 점프 오버콜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비딩을 한번 보실까요? 자, 노스 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자, 위크 점프 오버콜 투 하트가 들어왔어요. 자, 투 레벨로 위크 점프 오버콜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핸들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클 로렌스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위크 점프 오버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 다이아몬드 우리가 뭐 3 다이아몬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인버티드 마인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인바이트 밸류가 되겠죠. 한 11점 정도의 핸드가 됩니다. 그런데 위크 점프 오버콜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간이 사라져요. 상대방의 방해 비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인바이트가 되지 않는 점수 그리고 네거티브 더블도 할 수 없는 핸드로는 비딩을 못한다는 결론이 돼요. 그럼 그 말인 즉슨 뭐냐면 계속적으로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모자라도 적극적으로 파트너의 서포트가 있다면 비딩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크 점프 오버콜이 있을 때에는 응답자는 7점 핸드에서 11점까지 그냥 심플 레이즈를 해라 라고 합니다. 사실은 원다이아 3 다이아몬드는 심플 레이즈라기보다는 인바이트 핸드잖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방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이드 레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 8점이라면 대신에 서포터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핸들 한번 볼까요? HCP는 4점, 8점, 뭐 9점 정도의 핸드, HCP만 보자면요. 자, 그랬을 때 대신에 다이아몬드 서포트가 되게 좋죠. 이거를 만약 인바이트 핸드로만 해야 된다. 한 11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패스해야 되잖아요. 더블도 못 하잖아요. 네거티브 더블을 하면 스페이드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패스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투아트 올 패스가 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말인즉슨 경쟁 비딩에서 계속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로 비딩을 해라. 3 다이아몬드 이렇게 받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에서 한 11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레인지가 넓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핸들 볼까요? 5점, 6점, 7점이에요. 5점, 6점, 7점인데 이 핸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서포트는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서포트는 좋지만 하트 잭은 거의 의미가 없는 1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펜스 관점이 아니라 디펜스에서 잭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너무 비딩하기는 약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핸드로는 패스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오게 된 배경은 바로 상대방이 이렇게 위크 점프 오버콜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위크 2하고 비슷한 거죠. 위크 점프 오버콜이라고 하는 거는 오버콜로서 위크 2를 한 거죠. 자, 또 다른 상황 하나 볼까요? 원하트 2 스페이드가 들어왔어요. 원하트 2 스페이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핸드로 참 곤란한 핸드가 되네요. 5점, 4점, 9점이에요. 자, 9점인데 하트는 4장 서포트가 있고요. 자, 인바이트 핸드로 보기에도 좀 약할 수 있는 거죠. 한 11점 정도가 우리가 인바이트 리밀레이즈 핸드가 되잖아요. 자, 근데 리밀레이즈 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3하트를 해야 되나? 위크 점프 오버콜이 왔는데 3하트를 하기에는 또 너무 강한 핸드예요. 파트너가 3하트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 7, 8, 9점? 뭐 이 정도의 한 3장 서포트? 이렇게 예상을 하고 게임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크 점프 오버콜이 오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랜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오프너가 -2를 오픈을 했을 때 응답자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3노 트럼프를 내가 비딩할 수 있는가 라는 거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에 메이저를 파트너가 오픈을 했다면 점프 레이즈 하는 거, 지금에서의 점프는 포아트가 되겠죠. 점프 레이즈 하는 거는 스트롱이 아니고 세미 프리엠티브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장 이상 서포트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포지티브 밸류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자, 바로 이런 핸드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리밀레이즈 핸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프리엠티브 성격을 갖는다. 점수가 완전히 꽝은 아니고, 그래서 한 이 정도의 핸드 정도라면 바로 3아트 하지 말고 바로 4아트로 받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핸드는 굉장히 기억해 둘 만한 핸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아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4아트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미 프리엠티브 but positive value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핸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노스가 파트너가 원다이아몬드 오픈을 했고요. 투아트 역시 위크 점프 오버콜이 들어왔네요. 위크 점프 오버콜이 들어왔는데 사우스핸드 지금 굉장히 점수가 강합니다. 16점이에요. 16점에 다이아몬드가 5장 서포트가 있죠. 뭐 때에 따라서는 다이아몬드 슬램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의 베스트 컨트랙이 뭐 3노 트럼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5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파트너가 마이너 오픈을 했을 때 내가 마이너 서포트가 있고 이때 3하트를 하면 큐비딩을 이제 스트롱 하면 큐비딩 한다는 거죠. 자, 큐비딩을 하는데 이 큐비딩이 웨스턴이냐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큐비딩을 하는데 큐비딩은 내가 다이아몬드 서포트가 좋고 그 다음에 게임 펄싱 핸드를 가지고 있고 어너더 메이저는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웨스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 비딩은 파트너가 노트럼 비딩을 한다면 뭐 패스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큐비딩은 그 서포트의 게임 폴싱 핸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일단은 맨 처음에 3아트 큐비딩을 해라 라고 마이클 로렌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파트너가 하트 스타퍼가 있다면 3노 트럼프를 하겠죠. 그러면 파트너한테 알려줬잖아요. 내가 게임 폴싱 핸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이아몬드 서포트가 있다 라는 걸 알려줬는데 파트너가 3노로 막았다. 3노 트럼프를 했다라고 하면은 다이아몬드 슬램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패스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핸드 자체도 밸런스 핸드잖아요. 5, 3, 3, 2 밸런스 핸드고 밸런스 핸드는 12트릭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하게 3노 트럼프에서 마감하는 게 좋겠죠. 자, 파트너가 만약에 다이아몬드 슬램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비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강한 핸드로는 큐비딩을 한다. 자, 이번 핸드를 볼까요? 원다이아몬드 투아트 역시 위크 점프 오버콜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핸드 쉐입이 굉장히 슬램에 적합한, 특히 수트 슬램, 다이아몬드 슬램에 적합한 핸드가 됩니다. 그리고 하트가 싱글턴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점프 큐비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점프 큐비드. 당연히 스플린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트 스플린터를 하고 파트너가 만약에 슬램에 관심이 있으면 스페이드 큐비딩을 해주겠죠. 스페이드 컨트롤이 있다면 스페이드 큐비딩을 해주겠죠. 스페이드 큐비딩을 하지 않고 5 다이아몬드로 막으면 패스를 해야 되겠죠. 스페이드에
컨트롤 없단 소리니까 당연히 패스를 하는 게 맞고요. 파트너가 스페이드 컨트롤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스페이드 큐비딩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플린터를 한 이 응답자는 굉장히 강한 핸드 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특히 마이너 소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페이드 컨트롤만 있다면 쉽게 6 다이아몬드 또는 7 다이아몬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때 더블 점프 큐비드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핸드로. 자, 그래서 포아트로 점프 큐비드를 해라 라고 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핸드 보겠습니다. 다음 핸드는 원 다이아몬드 2 하트 왔을 때 지금 네거티브 더블을 써놨는데요. 네거티브 더블 사우스가 어떤 핸드로 네거티브 더블을 하느냐, 이 핸드로 네거티브 더블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원 다이아몬드 위크가 투하트로 들어왔잖아요. 투하트.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스페이드 4장 있고 내가 만약에 스페이드 4장이 있다면, 스페이드 4장이 지금처럼 이 핸드처럼 있다면 우리 파트너가 미니멈이라 하더라도 투 스페이드에서 투 레벨에서 비딩이 멈출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약간 8점 HCP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파트너가 3레벨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10점 이상이 되겠죠. 10점 이상. 좋은 9점. 그래서 좋은 9점이나 10점 이상으로 네거티브 더블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어너더 메이저가 있을 때는 당연히 네거티브 더블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당연히 요 위에 핸드는 더블을 해야 되겠고요. 그 아래 핸드를 한번 볼까요? 5점, 6점이죠. 스페이드가 5장 있고. 자, 어떤 어그레시브한 사람은 더블을 할 것 같아요. 스페이드 하트 싱글턴에 스페이드가 5장 서포트가 있으니까. 경쟁 상황에서는 솔직히 저도 더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트너가 만약에 스페이드 4장이 있다면 9장 핏이 돼버리고 쉽게 게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너무 약한 핸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상으로 보면은 패스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6점밖에 안 되잖아요. HCP가. 자, 그래서 특히나 파트너가 뭐 토너 트럼프라든지 이런 비딩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노 트럼프는 HCP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롱수트가 있거나. 자, 그런데 HCP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응답자가 이렇게 패스를 했어요. 응답자가 패스를 했을 때 그러면 패스가 왔을 때 패스가 왔을 때 오프너는 리오프닝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리오프닝 더블을 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리오프닝 더블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말고 내가 하트가 잔뜩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가 페널티 더블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패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패스하는 경우. 자, 그랬을 때 파트너가 더블하면 나는 그거를 리오프닝 더블하면 패스로 전환하려고 패스를 합니다. 자, 그런데 파트너가 반드시 더블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투하트 디펜스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더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 페널티 더블이 없잖아요. 다이렉트 더블은 네거티브 더블이지 페널티 더블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더블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파트너를 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네, 그거를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점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핸드로 갈게요. 자, 파트너가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어요. 자, 이때 이번에는 투 스페이드로 위크로 들어왔어요. 아무튼 상대방이 스페이드를 갖고 있는 쪽은 항상 유리합니다. 상대방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 다이아몬드 오픈했을 때 상대방이 3 스페이드 위크로 들어오는 것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투 스페이드도 막강한 프리엠프티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너더 메이저가 있다면 네거티브 더블을 하겠죠. 자, 한번 볼까요? 2레벨에서 뉴스트 비딩하는 거는 당연히 10점 이상이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위에 거 사우스는 더블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트가 5장이지만 하트가 5장인데 3하트 하면 게임 펄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 더블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 다이아몬드 2장이 있어서 다이아몬드 리비딩 하면 그때 3하트로 내가 한 10점쯤 되는 하트 5장 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많이 접해본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은 더블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레벨에서 뉴스를 비딩하는 거, 1 다이아몬드, 2 스페이드, 3 하트,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펄싱 투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 노 트럼프까지는 펄싱입니다. 3 노 트럼프까지 펄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수트가 마이너 수트라면요. 어디까지 펄싱이냐면 5레벨까지 펄싱은 아니에요. 4레벨, 뉴 수트의 4레벨까지만 펄싱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 밑에 것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래요. 자, 밑에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거는요, 위에 메이저 요거는 3하트를 못 한다는 거죠. 일단 더블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트너가 하트를 비딩하면 땡큐지만, 하트 비딩을 하지 않고, 다른 비딩을 한다. 투노 트럼프 또는, 3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딩을 하면, 그때 3하트를 할 수가 있겠죠. 5장이라고. 자, 그런데, 사우스 핸들을 한번 보시면요, 점수가 10점이죠. 10점이니까, 사실, 3클럽을 하면 게임 펄싱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 노 트럼프까지는 펄싱 또는 뉴스트 4레벨까지 즉 4클럽까지는 펄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우스 핸드로는 3클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클럽을 하고 파트너가 노 트럼프 3노 비딩을 하면 땡큐. 왜? 스페이드 스타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리비딩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4클럽 비딩을 한다는 거예요. 4클럽 비딩. 자, 그래서 그거는 4클럽은 파트너 오프너가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 긴 것이 있을 때 이걸 더블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이걸 더블하게 되면 하트가 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트너가 하트가 4장 있어가지고 3하트 비딩하면 그때서 클럽 비딩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자, 요런 핸드로는 마이너가 긴 요런 핸드로는 바로 비딩을 더블이 아니라 바로 3클럽을 하라는 거예요. 3클럽. 그래서 클럽 비딩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파트너는 3 노 트럼프까지는, 그러니까 4클럽까지는 패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3클럽 비딩하면 노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 노 트럼프까지는 일단 무조건 비딩 할 거 아니에요? 패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3클럽을 패스하면 안 돼요. 일단 게임 폴싱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파트너가 미니멈에 3 다이아몬드 비딩하면 4클럽 비딩을 리비딩을 하게 되면 그때는 패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뉴스의 4레벨까지는 펄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Pulsing to 3 no trump or 4레벨 of 뉴스트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윅점프 오버콜이 3레벨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3레벨 부분 굉장히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윅점프 오버콜에 대해서 강의는 이 부분은 2레벨 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3레벨 윅점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비딩할 것이냐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레벨이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3 노 트럼프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리고 비딩 공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한 레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비딩이 되죠. 그리고
3노 트럼프 비딩 해야 될 거 4클럽 4 다이아몬드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3레벨 부분은 별도로 다음 강의에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